와우! 달순의 라이브!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어떠한 경기를 치르게 될까요? 또 호이베르와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빠진 경기에서 토트넘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?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약간 걱정되기도 하는데요. 손흥민 선수는 지금 부상 때문에 뛸 수가 없고 호이베르도 지금 징계를 받아서 당장 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호이베르와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빠진 경기 올 시즌 기억이 잘 안 나요. 네, 뭐 그도 그럴 것이 호이베르와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출전 시간이 많은 1, 2위 필드 플레이어 선수입니다. 정말 많은 시간을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두 선수가 뛰지 못한다? 예, 뭐 그런 경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토트넘이 다가오는 새벽입니다. 2시 55분에 유로파 리그 16강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. 이번에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날아가서 이제 원정 경기를 좀 치러야 되는데 상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는. 왜냐하면 지난번 홈에서 열렸던 런던에서 열렸던 16강 1차전을 2대0으로 완성을 좀 거뒀습니다. 해리케인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그래서 이번 2차전의 부담감이 살짝 적은 건 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편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그 16강 1차전을 이긴 다음에 바로 이어졌던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의 라이벌 경기에서 졌죠. 토트넘이. 그 후유증이 좀 있는 데다가 또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마저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예,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. 또 이번에는 편도로만 2시간 넘어가야 하는 자그레브 원정으로 경기를 또 치러야 되고 또 그 경기 끝나면 바로 또 넘어와서 3일 정도 쉰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대한 부담감도 토트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가 그냥 마냥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과 호이비가 동시에 못 뛴다? 이건 좀 부담이고 그래서 이 두 선수 없을 때 라인업은 또 어떻게 구성될까? 토트넘이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죠.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못 뛰는 거는 네, 확실합니다. 왜냐하면 무리뉴 감독이 이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나설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. 다행히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 그래도 당장 새벽 경기는 좀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무리뉴 감독의 코멘트는 이랬습니다. 호이베르는 출전이 불가능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경고가 누적돼가지고 못 뛰는 겁니다. 징계로 못 뛰는 거고요. 조 로든은 유로파리그에 등록이 되지 않아 뛸 수 없다. 조 로든이 아예 유로파리그에는 선수 등록이 안 돼 있어요.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손흥민은 부상이다.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. 부상 중이던 노셀소도 훈련에 복귀했다. 이렇게 좀 알렸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선수의 출전 불가는 확실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요 선수 3명 빼고 라인업을 이번에 구축을 좀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고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기가 그 원정이고 또 돌아온 다음에 바로 또 프리미어리그 또 원정 경기 빌라 버밍엄 지역으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경기도 어쨌든 잡아서 유로파리그 8강에 올라가야 되고 또 프리미어리그 순위 싸움이 치열하니까 빌라 경기도 데뷔를 해야 돼요. 그러면 한쪽으로만 전력을 확 몰아서 갈 수가 없고 로테이션, 전력의 안배, 체력의 안배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런던에서 자그레브까지 비행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편도로만 가는 시간이 2시간 16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. 그럼 왔다 갔다 하면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고 뭐 이래저래 하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건데 가깝지는 않죠. 예. 아주 가까운 뭐 독일이나 프랑스, 뭐 네덜란드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. 뭐 물론 그래도 토트넘이 앞서 유로파리그 치렀던 그 북마케도니아 아니면 불가리아 이런 데보다는 좀 가깝죠. 그래도 어쨌든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. 더 그런 게 경기 끝나면 이 경기 3일 뒤에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를 또 바로 가져가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주전급들을 유로파리그 이번에 자그레브에 다 넣어야 되나? 아니야, 여기는 아예 2군으로 하고 빌라 경기에 주전을 다 넣어야 되나?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. 어떤 하나 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좀 토트넘이 2008년 이후에 공식 대회 어떤 대회에서도 좀 우승 트로피가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우승을 노린다고 한다면 지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리그컵하고 유로파리그죠.
리그컵은 결승에 맨시티랑 붙고 쉽지 않은 미션. 유로파리그도 이제 16강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결승까지 멀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두 개의 대회에서 노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유로파리그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. 또 프리미어리그도 지금 4위하고 첼시하고는 승점이 한 이제 한두 경기 정도 차까지 붙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. 두 경기 다 전력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적절하게 이제 토트넘은 주전과 이 백업을 좀 섞어가지고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 새벽 유로파리그 자그레브 원정의 선발을 예상해보면 이렇습니다. 손흥민과 호이비에르와 조 로든이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은 케인을 일단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무리뉴 감독도 경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케인은 이번 경기에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그 손흥민 선수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케인까지 빼버리면 그러면 진짜 골을 쓸 수가 없어요. 비니시우스 정도가 있지만 약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케인은 어쩔 수 없이 이 경기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케인을 쓰면서 빌라 경기에도 또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뉴 감독 그 얘기했잖아요. 케인을 이번에 A매치 데이 때 좀 제발 좀 약간 체력이 안배를 좀 해달라. 우리 상황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손흥민이 없는 상태에서 케인의 역할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선에는 라멜라가 꼭 선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네. 왜요? 이렇게 하실 수 있죠. 왜요? 라멜라가 이럴 수 있는데 북런던 더비에서 정말 엄청난 라보나를 성공시킨 다음에 퇴장당했잖아요. 그래서 유로파리그하고는 연계는 안 돼요. 대신에 프리미어리그 다음번 경기 아스톤빌라 경기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기는 어차피 못 나오는 거 힘 여기서 다 쏟아야죠. 그러니까 라멜라는 선발일 것 같고요. 그 나머지 2선 쪽에 루카스 모우라, 베일, 은돔벨레는 휴식을 좀 줄 것 같아요.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특히 베일이나 은돔벨레 체력이 센 선수들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분명히 로테이션 좀 쓰면서 다른 선수 좀 채울 것 같고 은돔벨레는 추위를 좀 많이 타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은하철도 999 이렇게 복장을 해가지고 막 너무 담요 덮고 추워하는 게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도 좀 춥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위라든지 뭐 체력이 어떤 안배 같은 걸 생각하면 은돔벨레도 좀 쉬게 할 것 같다. 그러면 대신에 이 경기는 알리와 베르베인이 2선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허리 쪽에는 일단 호이베르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어요. 시소코 써야 되고요. 윙크스 써야 됩니다.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. 수비도 오버랩을 통한 체력 소모가 좀 많은 양쪽 풀백은 좀 바꿔줄 것 같아요. 오른쪽에 오리에 왼쪽에 레길론은 도어티와 벤 데이비스로 좀 교체해줘가지고 여기서 좀 경기를 치르게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벤 데이비스 좀 답답하고 도어티는 근데 정말 저는 도어티 올 시즌 보면서 좀 신기한 느낌도 있어요. 울버햄튼 시절에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토트넘 와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? 싶을 정도로 특히 최근에는 더 엉망이더라고요. 왜 그럴지 멘탈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오리에를 약간 좀 쉬게 하고 도어티를 해야 빌라 경기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. 센터백 쪽도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이 경기는 약간 로테이션 한번 쓰면서 나이어와 산체스를 좀 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골키퍼는 요리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번 자그레브 원정의 예상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최전방에 케인, 이선에 베르베인, 알리, 라멜라, 미드필더에 윙크스와 시소코, 수비는 왼쪽부터 벤 데이비스, 나이어, 산체스, 도어티, 골키퍼 요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뎁스가 좀 얇고 부상자들이 있고 못 뛰는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자그레브로 넘어간 명단을 보면 16살만 공격수인 데인 스칼렛이 포함됐다고 해요. 데인 스칼렛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교체로 뛰었고요. 유로파리그도 2경기를 뛰었습니다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데인 스칼렛이 교체로 뛰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. 또 20살의 오른쪽 풀백, 뭐 왼쪽도 보는 선수긴 하는데 마르셀 라비니에르도 이번에 포함이 좀 됐습니다. 이 선수는 잉글랜드에 태어났는데 포르투갈 국적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. 첼시에서 이적해 와가지고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한 경기를 뛰었습니다. 그래서 어린 선수들에게도 이 경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면서 힘의 좀 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객관적인 전력은 토트넘이 좀 유리하죠. 앞서 있습니다. 역대 전적도 마찬가지고요. 그동안 2번 싸워가지고 다 토트넘이 전승인데 한 번은 4대0 또 한 번은 2대0 이렇게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2번의 경기가 다 런던 홈 경기였다는 거예요. 이번엔 처음으로 자그레브 가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변수 또 일정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가장 궁금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
호이베르와 손흥민이 동시에 빠지면 토트넘은 어떠한 경기를 보여줄까? 이게 좀 궁금해요. 약간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. 다가오는 새벽 2시 55분입니다. 네, 함께 또 지켜보시죠.